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29일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사고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격노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입주민들은 얼마나 더 화가 날까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지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하 주차장 지붕층 700여 곳 가운데 30여 곳에서 상부와 하부를 연결해주는 철근들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졌다는 거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GS건설도 시공사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만연했던 철근 빼먹기가 아직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기만 합니다. 이번 시공사의 자체 조사와 별도로 국토부도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집은 모두에게 전 재산과 같은 의미잖아요. 부디 입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수립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제 이 기사를 접하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에 땅굴을 판 일당. 송유관까지 접근해서 기름을 훔치려다가 덜미를 잡힌 건데요.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기름을 훔치려고 한 건데 동종 전과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들의 수법을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벽에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입구 한쪽에 포대자루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지지대까지 세운 땅굴이 10m 정도 이어집니다. 땅굴이 시작된 곳은 충북 청주의 한 모텔 지하실.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50대 A씨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층만 바로 숙소고 2, 3층은 이제 손님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된 거죠. 처음에는 흥분해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참 황당하죠. 그냥 사람이 무서운 거죠. 동종전과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출소한 전직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을 범행에 끌어들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송유관 바로 앞까지 도달했지만 국정원 제보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기름 한 방울 훔치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땅굴을 판 곳 바로 옆에는 국도가 지나고 있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국도는 하루 통행량이 한 6만 5천 대 정도 이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안이 붕괴될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도유를 하다가 폭파하는 사건도 간간이 있거든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총책 A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오는 3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앞에 누군가 오물과 담배꽁초를 마구 버리고 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밤 늦은 시각 누군가가 담배꽁초와 한 무더기 오물을 버리고 갔다는 건데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제보 영상 함께 보시죠. 무인 매장이 이제 오픈한 지가 3일 됐는데요. 새벽 2시에 이제 일 끝나고서 이제 청소하러 딱 갔는데 이상하게 담배꽁초랑 뭐 유리창에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라 이상해가지고 CCTV를 이제 돌려봤죠. 근데 이게 첫 번째는 자기가 1차적인 거는 오물은 자기가 이제 안 했다 그러고 담배꽁초만 그냥 버렸습니다. 이러고 뭐 앞에 방범용 CCTV가 있어요. 사각지대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이제 한 개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서 계속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1차적으로 안 했다고 자기가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하더니 이제 그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로 그제서야 이제 막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그냥 여기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 저희는 이제 이걸 다 치워야 되니까 치운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으니까 일단 그게 끈적끈적 걸어가지고 웬만한 물티슈로 안 되고 또 데크 나무 데크다 보니까 밑에 이제 대파랑 껍데기 같은 게 그런 게 너무 많이 껴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 냄새가 일단은 너무 나서 지금도 매장에 가면 그렇게 닦았는데도 보면은 파리가 엄청 많이 꼬여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노키즈 존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죠.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 이른바 여기 노시니어 존이라고 적어놨죠. 이 사진을 게시한 글쓴이는 이 카페가 주택가에 있는 곳이라며 부모님이 지나가다가 보실까 봐 무섭다고 적었습니다. 이 사진의 등장이 찬반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업주의 생각대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부터 노인이라고 차별하는 건 부당하다는 반대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난 2017년 국가권익위원회는 노키즈 식당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노시니어 존 논란도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던 시민이 욕설과 위협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불법 유턴 상습 지역에서의 공익신고를 위해 영상을 촬영하던 중 갑자기 운전자들이 욕설을 하면서 위협했다는 건데요. 제보자의 신고로 범칙금을 물게 되자 앙심을 품는 걸로 보입니다. 제보자를 차상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촬영하던 A씨. 본 적 없는 남성들이 다가오더니 그 가운데 한 명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A씨를 둘러싼 남성들은 근처를 자주 오가는 운전자로 추정됩니다. 불법 유턴 사실이 신고로 적발돼 범칙금을 물자 신고자를 차단해 위협한 겁니다. 위협을 느낀 A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여러 명이 달려드니까 이렇게 진짜 다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무서웠습니다. 신고자를 혼쭐 냈으니까 더욱 자유롭게 교통위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씨가 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올해에만 30여 건, 대부분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해당 장소를 가보니 잠깐 사이에도 불법 유턴 차량 여러 대가 목격됐습니다. 신고 영상을 보면 근처 업체 화물차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A씨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신고자를 위협한 남성들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